제50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됐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재차 지적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감염 예방과 질병 진단, 후송 등의 분야에서는 많이 발전했지만 진료 능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 아래 2021년까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료 능력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사시 적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 대원들이 혹한의 환경 속에서 전투기술 연마에 한창입니다. 추위를 녹여버릴 듯한 뜨거운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50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은 현 상황에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과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했으며 미국 본토까지 위협 가능한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에만 2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핵무기 실전 배치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황 대행은 또 주변국들의 불안정한 정세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우리가 처한 올해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우리 정부의 대비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하고 국민이 확고한 안보의식으로 각종 위험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 군경의 통합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테러나 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가위기체계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2016년 통합방위 유공단체로 경북도청과 육군 8분단, 서울지방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가 선정돼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합참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동향이 포착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9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비해 한미 공조하에 정보감시 자산을 통합 운용하며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수뇌부가 결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ICBM 개발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자체 평가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감염병 예방과 환자 후송 분야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진료 능력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19일 발표한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통해 예방과 진단, 후송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진료 분야는 개선이 미흡해 대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병영 환경 개선으로 국내 감염병 발생 건수는 2011년 1,405건에서 2015년 92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등병 건강상담과 상병 건강검진을 실시해 백혈병 등 과거엔 식별할 수 없었던 중증 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병원 입원 대기 기간도 2011년 2.8일에서
2015년 0.91로 빨라졌습니다. 수리온 헬기 6대로 편성된 의무 후송 항공대 창설과 의료 종합상황센터 확대 개편 등으로 후송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연간 항공 후송 건수도 2011년 27건에서 2015년 8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진료 분야의 개선은 미흡해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2011년 26%에서 2015년 42%로 증가했습니다. 국방부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군 의료 체계의 문제점도 분석했습니다. 먼저 사단 이하 의무부대의 진료 지연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90년대 집중 건축된 군 병원의 시설과 장비 노후 문제를 비롯해 군에 가장 필요한 외상치료 분야의 진료 능력이 부족한 점도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무자격 의무병, 숙련도 낮은 군의관 등 의료 인력 부실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미흡한 점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방부가 군 의료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한 부분은 진료 능력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진료 능력 개선을 위해 7개 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인데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7개 개선 과제를 김인하 대위가 짚어봅니다. 국방부는 군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 눈높이에 맞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 과제는 군 의료 체계 개편과 군 의료 인력 보강,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등 3개 항목 총 7가지 과제입니다. 먼저 환자 발생 시 진료 수준이 낮은 4단 이하 의무부대 입시를 최소화하고 군 병원으로 즉시 이송할 방침입니다. 장병들이 군 병원에서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군 병원 수는 축소하되 병원의 업무 능력을 강화해 효율화하고 정예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군 수도병원은 군 다빈도, 특수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 능력을 가진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군 외상센터를 신설하고 배후병원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인력, 장비를 보강하게 됩니다. 군 의료 인력에 대한 보강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군 병원의 의무병을 간부로 대체하고 사단 의무대에는 면허와 자격을 갖춘 전문 의무병을 모집해 복무하게 할 방침입니다.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 보조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숙련된 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장기 군의관 처우도 개선됩니다. 행정직위에 보직한 의사도 진료기회 단절이 없도록 주기적인 임상 업무를 의무화하며 단기 군의관도 임상 경험이 많은 전문의, 전임의로 확충됩니다. 한편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됐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에 환자관리 전담팀을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 계획과 보상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현역병이 간부의 동행 없이 개별적으로 군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진료 목적의 군 병원 출장 제도를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 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개선되면 환자는 적기에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가 제공되며 군 특성화 종합병원에서 전문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는 7개 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으로 확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인하입니다. 훈련부사관 교육생들은 혹한의 날씨에도 진정한 신병 양성 전문가의 자격을 얻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병 양성의 전문가 훈련부사관. 그 4번째 시간은 훈련부사관 49기 교육생들의 생동감 넘치는 훈련 현장을 강경일 상사가 전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부터 어디론가 이동하는 교육생들. 이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연병장. 교육생들은 정해진 기상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체력 단련 점호로 아침을 엽니다. 체력 단련 점호는 훈련부사관 교육의 오랜 전통으로 훈련병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해 병영 생활을 지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쾌하게 체력 단련을 마친 교육생들의 아침 식사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연병장. 교관화 평가를 위해 교육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반 교육집합 인원 보고 총원 신명
현재원 신명. 이동 순서는 1반으로부터 5반 순으로 이동간 군인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내리는 비를 맞으며 교육생들은 결의에 찬 모습으로 힘찬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각계전투 훈련장.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교장을 먼저 정찰을 통해서 교장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디가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교육생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담임교관 앞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는 시간. 교육생은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훈련병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설명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언패물까지 도착한 후에는 엎드려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언패물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여서 자신이 적에게 사격당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를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교육생을 담임교관은 매와 같은 눈으로 평가합니다. 교관이 느끼기에는 훈련병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약진에 대해서 큰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한 상태에서 시범을 보고 세부 행동 요령에 대해서 들었다라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부사관 교육의 특징은 훈련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앞배충 자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걸리지 않게 위해서.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동을 할 때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교관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생이 직접 행동 시범을 보일 수 있느냐입니다. 훈련부사관 교육생들이 임무지에 가서 훈련병을 지도하고 그리고 조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범에 입각한 행동화 숙달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에서 잘못된 포복 동작은 전투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범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는 것도 몸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야전 부대로 나가서도 내가 진짜 전시 상황일 때 한 명의 전투원으로서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비가 내린 각계전투 훈련장에서 엄격하게 평가를 마친 교육생들은 진정한 신병 양성의 전문가로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다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병 양성의 전문가 훈련부사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드디어 빛나는 훈련부사관 휘장을 달게 된 49기 교육생들의 임명식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해군 특수전전단 UDT 대원들이 혹한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영하 20-30도를 넘나드는 강원도 산속에서 펼쳐지는 훈련 현장을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진 깊숙한 산악지역. 바다의 용사 해군 특수전전단 대원들이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적의 핵심 시설에 붙잡혀 있는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표 지점 인근에 도착하자 대원들은 작전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숨어서 기다립니다. 타깃 위치 확인. 0210으로 인질 구출 작전 실시하겠음. 달빛 하나 없는 적진 한가운데 위장복을 입은 저격수가 배치되고 침투할 건물의 경계 상태를 살핍니다. 안전이 확보되자 저격수의 엄호를 받으며 침투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건물로 진입하는 대원들. 이 순간 UDT 대원들에겐 신발 소리는 물론 숨소리도 사칩니다. 장박 남았습니까? 예. 저희는 당신대로 소원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완벽한 팀워크로 안전하게 인지를 확보한 UDT 대원들은 신속하게 적진에서 탈출합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대원들은 적의 전략무기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소 강인한 훈련으로 어떤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군 특수전전단의 독자적인 전투기술 무사트는 빠르고 정확한 공격으로 단 몇 초 만에 적을 제압해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중 침투와 산악 극복 능력 등 고도의 침투 기술은 유인이나 인질 구출 작전뿐 아니라 적의 지휘부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어 우리 군 응징보복 전력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군 특전 요원들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금 즉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하여 핵심 표적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18일 UGT 장병들의 혹한기 훈련 현장을 방문해 동계 전술훈련 상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내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잘하고 복귀할 때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엄 총장은 또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 중인 한미 해병대의 연합 전술훈련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최강의 연합 전투력을 배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1월 19일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먼저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올바른 관계를 정립한다는 것은 기본이죠. 군에서도 예외일 순 없을 텐데요. 육군 작전사령부는 장병들이 서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행동강령 신념화 락드릴을 개최했습니다. 작전사령관은 임무 완수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인권 보장 역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앞서가는 의식이야말로 선진 병영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겠죠. 다음 6면 기사 보시죠. 공군이 방공 유도탄 사령부도 밝은 병영 문화를 위한 워크숍을 했습니다. 명랑한 병영 분위기 속에서 능률이 오른다는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면 더욱 긍정적인 병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면입니다. 공군 작전사령부는 전반기 비행대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작전사령관은 현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흔들림 없이 묵묵히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부대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아래 기사 역시 공군 소식인데요. 교육사령부가 기지방어 전술훈련장을 준공했습니다. 기지방어요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지어진 건데요. 복합훈련장과 전투훈련장, 헬기 레펠 훈련장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공군 교육사령부는 새로 조성된 전술훈련장에서 최고의 전투요원을 육성하고 합동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016 국방백서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 유지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관련 내용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국방뉴스에서는 2016 국방백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국방백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서란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등의 각 분야에 대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보고서를 뜻합니다. 영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작성한 외교정책 보고서의 표지가 흰색이었던 것에서 유래해 화이트페이퍼, 즉 백서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백서는 국방정책 홍보기획 문서입니다. 정부의 국방정책과 확고한 국방태세를 대내외적으로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문서죠. 2004 국방백서부터 이번에 발간된 2016 국방백서까지 경년제로 발간돼 왔는데요. 이렇게 국방백서는 1967년부터 총 22편이 발간됐습니다. 국방백서는 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군사적 위협, 국방 목표와 국방정책 기본 방향 등 다양한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는 만큼 발간 절차도 철저합니다. 설문조사와 발간 방향 연구 절차에 이어 국방부 모든 기관과 부서가 참여해 수차례의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 발간됩니다. 다양한 국가들도 국방백서를 발간하는데 중국과 대만, 호주는 우리와 같은 경년으로, 일본은 매년,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비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국방백서와 유사한 형태인 국방태세 검토보고서 QDR을 행정부 임기당 한 차례씩인 4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국방백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군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진료 능력 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군 장병들의 건강이 튼튼한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과 군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체계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